막 조퇴 들어가서 친구야, 야, 너 좋은 약 먹는다. 나도 하나 줘봐. 다들 췌장 암으로 돌아가시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접해봤을 텐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췌장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췌장염 및 췌장암의 위험 신호, 그리고 췌장 건강을 위한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 솔루션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박 원장님께 또 유익한 정보 들으려고 오늘 왔는데요. 췌장,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들 췌장 암으로 돌아가시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접해봤을 텐데, 대개의 경우 다른 암들보다 훨씬 더 늦게 발견되죠. 췌장암도 되게 늦게 발견돼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드라마 내용들로 많이 끝나는 그런 장기인데요. 췌장은 소화기관의 일종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소화기에 관련된 일을 메인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 약간 그것과 관련 비만이나 당뇨와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두 개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뭐 췌장염이 발생하거나 암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도 통증으로 먼저 발견되는 경우들은 드물어요. 근데 뭐 암이 병기가 진행되면 옆으로 퍼지면서 이제 다른 장기들을 침범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대다수고요. 일테면 아주 또 예민하게, 이거 정말 예민도의 차이인데, 요새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기관의 일종이니까 췌장이 망가졌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소화기관의 문제 내지는 급작스런 호르몬의 문제가 발견돼서 초기에 발견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무 증상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증상, 나 요새 좀 피곤해, 이게 췌장염하고 어제 술 먹은 거랑 전혀 우리가 다른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췌장은 되게 안쪽 깊숙이 있고 조용히 일하는 장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소화기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소화에 꼭 필요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결국 포도당까지 분해해야 되는 요 일들을 하는, 요걸 소화효소라고 해요.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지방을 먹으면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소화효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화효소는 뭐 침도 소화효소고요, 위액, 이런 것도 다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메인 일을 하는 걸 췌장에서 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각각의 소화효소를 다 분비해요. 침은 탄수화물만, 위액은 단백질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자라고도 하죠. 췌장. 이자는 세 가지를 다 하고요. 우리가 예전 간 옆에 있는 쓸개라는 아이가 있는데, 담낭에 돌이 생겨서 뭐 담낭을 띄었네 그러면, 담낭 없으신 분들이 지방 분해를 잘 못하셔서 뭐 기름기 많은 고기 잘 안 먹고 뭐 짜장면 같은 거 안 드시고 이러는데, 쓸개에서도 지방 분해하는 거에 도와주는 친구를 쓸개가 만들어요. 그래서 쓸개가 없는 분도 지방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진 않아요. 왜? 췌장이 일을 하니까. 근데 췌장은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분비하는 아이이고, 그래서 이런 소화 기능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이나 뭐 글루카곤, 이렇게 당뇨와 관련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선천성 뭐 소아형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거나, 그래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들 중에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맞는데, 인슐린이 전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췌장 중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기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슐린 맞는 당뇨 환자가 소화액이 안 나와서 못 먹고 산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에 관련된 소화 효소를 만드는 일과 인슐린 관련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두 개의 공장이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췌장염이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좀 대략적으로? 우리가 간염이라고 하면 뭐 A형 간염, B형 간염, 뭐 C형 간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없는 간염들이에요. 뭐 A형 급성 간염 무슨 근데 술 때문에도 간염이 나요. 술로 간에 염증이 생긴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간염이 오면 되게 다들 증상들이 있죠. 뭐 황달이 온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럼 췌장이라는 장기도 뭐 가끔 아플 수 있어요. 뭐 일테면 UFC 하는 애들 막 싸우다가 복부 맞으면 췌장이 손상되고 뭐 찢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췌장염이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췌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걸 우리가 췌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에 제일 무섭다고 하는 췌장암의 초기 증상은 혹시? 췌장암의 초기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기에 암이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증상은 그 기능을 상실하는 이게 하던 일을 일테면 뭐 위암에 걸리면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왜? 위는 소화기관이니까. 구강암에 걸리면 어떨까요? 밥 먹을 때 아프거나 힘들겠죠.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주요 기능이 상실되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췌장의 원래 기능이 소화기관이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근데 인슐린을 분비하는 두 번째 공장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겠죠. 근데 사실 후자는 더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으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아주 흔한 증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면 우리 어제 저녁에 만약에 고기를 많이 먹고 우리 흔히 체했어. 소화가 안 되죠.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체했어야. 또 아니면 피곤한가? 아,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간에 문제가 있나? 이자에 문제가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과되기 쉬워요. 그리고 암이라는 건 소모성 질환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암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모든 암의 공통적인 특징들 피곤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인들 너무너무 피곤해. 암을 피곤함으로 발견하려고 하면 그건 오해예요. 피곤할 건 너무 많아. 세고 셌어.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고 너무 안 자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피곤하고 술 먹어도 피곤하고 피곤하다는 걸로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주요 기능과 관련된 거 말고 제가 췌장암일 때 통증을 느끼는 건 이 아이가 옆으로 퍼져 나가면서 주변에 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전이 되면서 길을 막거나. 근데 이제 운 좋게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췌장에 이제 소화효소가 만들어지면 장으로든 어디로든 가야 음식물이 있는 데로 가서 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소화액이 모여서 가는 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막히면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붓는 것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아마 처음에 암이 길에서 발생했으면 빨리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막히면서 오는 통증이라든지 소화효소가 지나가는 길에 있다면 빨리 발견이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소화효소가 꽉 막히면 안 나오니까 뭐 췌장의 부피가 팽창될 수도 있고요. 그럼 팽창돼서 통증이 올 수 있는 우리 어디든지 부으면 아프잖아요. 부으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다 좀 더 예민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요. 다른 경우로 이제 췌장암에서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초기 증상으로 뭐 황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췌장의 위치가 간과 쓸개랑 맞닿아 있어서 그래요. 간이 부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황달은. 그래서 사실 황달은 췌장암의 증세라기보다는 사실 간이 피곤해서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췌장은 아까 말씀드린 췌장이 피곤하면 보일 수 있는 사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화가 안 되거나 인슐린이 문제가 있거나. 근데 이건 물리학적으로 그냥 사람이 길이 막히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좀 더 티내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티 내주는 거야. 야, 나 지금 너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황달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침묵의 장기. 그렇죠. 그렇다면 췌장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식습관이라든가 좋은 식품들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 사실 모든 질병은 식습관과 뭐 상관이 있을 거예요. 일테면 사람들이 머리가 까매졌으면 좋겠다. 머리 잘라라고 검은 콩도 먹고 모두 먹고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소화기관들은 당연히 더 직접적이겠죠. 일테면 위가 안 좋아.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매운 거 먹지 마라. 짠 거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위는 직접적으로 음식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맞닥뜨려야 되는 소화기관이니까. 근데 위 다음에 나타나는 애들이 아까 말했지만 이자,
간, 쓸개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니까 얘네도 사실 메인은 소화기관이에요. 췌장은 대다수 내과에선 소화기 내과에서 봐요. 췌장에 좋은 췌장 건강에 좋은 식생활은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각각의 과량 먹으면 당연히 공장이 과하게 돌려야 되니까 힘들겠죠. 매일같이 과용량의 음식을 섭취하면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 과용량을 섭취하면 비만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은 이런 데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간에도 기름이 끼고 간도 힘들고 아마 위도 힘들 거예요. 대다수 장기들이 비만과 함께 망가져 가죠. 과식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췌장이 많이 힘들 거예요. 과식을 많이 하면 췌장만 힘들진 않아요. 다른 장기들도 다 소화와 관련된 장기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럼 화장실도 많이 갈 거고, 그러면 대장에도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 습관은 뭐 소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과식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식품도 혹시 좋은 식품은 소화액을 많이 분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음식들이 좋겠죠. 일테면 섬유질이 많다거나 기름기가 없다거나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쓸개가 지방의 소화를 도와줘요. 근데 메인은 췌장이에요. 췌장이 메인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것 이자한테 많은 로딩을 주겠죠.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가 안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하지 말고, 물론 당연히 이런 아이들에게 술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기름이 많은 거 안 좋고요. 고지방식만큼 고당분 음식도 사실은 안 좋아요. 왜 이자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니까. 고당분의 음식이 들어오면 급하게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용량이 들어오면 오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각각 다른 개념이에요. 오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안 좋고, 쉬다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것도 안 좋고, 조금 시키고 좀 쉬었다 또 조금 시키고, 이게 제일 좋죠. 우리 그 과식과 폭식과 뭐 금식과 폭식의 반복들이 건강을 많이 해치듯이 이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고지방 음식들이 좋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건강식품 먹는 것 중에 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건 기름기가 메인인 약품이니까 안 좋겠네라고 하는데, 오메가3나 오메가6는 뭐 식물성 기름인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과용량 먹기도 힘들어요. 사실 오메가3를 뭘 먹는다고 오메가3가 한 움큼 삼겹살 한 조각보다도 못 먹어요. 오메가3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대다수 뭐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무슨 빨간 채소니 파란 채소니 이런 각각의 그 이름 붙은 항산화 물질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런 항산화 물질이 췌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원장님, 네? 요즘 현대인들이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식품들을 골고루 챙겨 먹기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영양제로도 대체해서 많이 먹는다고 하고, 그런 중요한 또 영양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잘못된 지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사실 영양제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한 몇천 가지 될 거예요. 저도 뭐 영양제를 몇 알 먹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대폭 줄여서 이렇게 1일 1포씩 나오는 영양제 먹거든요. 너무 신경 쓰기도 귀찮아. 사실 이 건강식품도 서로들 간에 그 교차 반응 비슷한 거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극식품처럼 이거랑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 꽤 나와요. 그래가지고 영양제도 정말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만큼씩 쌓아놓고 먹는 건 과연 그게 좋은가? 그것도 이제 사람들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요새는 워낙에들 회사들에서 잘 만들어서 하루 한 포나 두 포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영양제도 선택할 필요가 있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췌장이 안 좋다거나 하면 아마 병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 텐데, 과용량의 철분 섭취 같은 거는 하지 말라고들 하세요. 그러고 당연하게도 겹치는 영양제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수용성 비타민이 나쁘지는 않아요. 수용성 비타민은 오버되는 용량은 다 소변으로 버려지니까. 근데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과용량 섭취될 수 있고요. 사실 종합 영양제들을 보면 성분이 막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여기도 내 영양제가 5개 있는데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있어. 그럼 난 요거가 다 들어있는지 모르고 계속 먹는 거야. 그럼 그 성분이 오버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안 좋은 에너지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최대치를 넘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은 하면서 영양제를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만과 관련해서 많이 먹는 뭐 다이어트 음식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비타민 B 복합체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좀 늘리고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새 되게 각광받고 있고 많은 여성용 식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과하게 섭취할 때 특히 췌장에 부담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사실 약품하고 건강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간에 무리가 덜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건식들이 약에 비해서. 근데 그런 아이들도 많이 먹으면 간에도 무리가 갈 수 있지만 췌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B 컴플렉스 중에 특히나 니아신 같은 경우는 간과 췌장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어디 좋대더라고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도 과하면 과유불급이다라는 생각으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연히 뭐 가족력이 있었다거나 내가 옛날에 췌장염을 알았었어. 췌장염은 상당히 발견되기 힘들지만 발견하면 진짜 많이 힘들어서 병원 애들 가시거든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피곤함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간은 급성 간염도 피곤해서 가는 경우보다 너 왜 이렇게 내가 누래졌니? 이래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막 간 수치가 막 몇백이 나와. 몇십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로 간은 훨씬 더 췌장보다 조용한데 티나는 게 많아. 근데 췌장은 티나는 게 별로 없어서 알았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 나 췌장염 알았었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췌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췌장염을 알았던 걸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췌장염 가족들 중에 췌장염을 알았던 분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시고 건식들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조언 꼭 해주신 것 같은데 영양제 섭취 시에도 분명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근데 참 영양제 섭취 그렇다고 과연 의사는 영양제 전문가인가? 아니에요. 대다수 유튜브 보면 영양제는 약사들이 선전하죠.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이 아니에요. 솔직히 약사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영양제 안 팔고 약국에서 팔잖아요. 역시 오늘 이 췌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쵸. 이 부분들도 지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공한 정보가 구독자분들께 꽤 정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췌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씀. 제일 사실 모든 건강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적게 먹고 적게 싸고 밥도 적게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은 적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주 깡마르게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적게 먹어야 될 만큼 먹어야 과식하지 말고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는 거 다 알죠.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특히나 술은 음식이기 때문에 담배는 음식으로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니고 이건 독성 물질로 해치는 건데 술은 음식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음식인데 사실은 약물이죠. 그래서 술은 의사의 처방을 받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약이에요. 약물인데 고대로부터 약으로 쓰여왔던 아이기 때문에 약물을 과용량 섭취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건식은 좀 예외긴 하지만 약도 막 조태들아 가서 친구야, 야, 너 좋은 약 먹는다, 나도 하나 줘봐.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 약은 약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병이 있어야 약이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에요, 독. 그래서 어쨌든 분해하려면 간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췌장이나 간이나 이런 소화기관에 있어서 사실 술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술은 뭐 정신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근데 이건 별개의 의사로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한두 잔 먹는 게 해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간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췌장에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한두 잔 먹는다고 속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과음하고 나면 다음날 속 쓰리잖아. 속 쓰린 건 위에는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다음날 간도 힘들 거고 췌장도 힘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과하게 먹진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의 한 말씀 되겠습니다.